네, 구독자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결혼 생활 헌신적으로 나름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전 남편이 너무 낯설고 촉이 와서 뒤를 캐보니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복구해서 확인해보니 070 번호들이 12개 정도 삭제되어 있었고 성매매 예약 번호란 걸 알았습니다. 한 달에 2번 쉬는 날 예약하고 가는 것을 확인했고 뒤를 따라가다 놓쳐서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놓쳤습니다. 제가 닥달하니 눈치만 보고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상대 여자를 잊지 못하고 늘 그리워하고 호시탐탐 뒤에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성중독인지 강박에 의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것인지 그 짓을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 못 견디는 것 같고 우울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만 더 거기를 가면 사회적으로 생매장 시켜버린다고 협박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정신병자 취급받고 억울한데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겠습니다. 증거 잡기도 힘들고 이미 오랜 세월 본인 생활처럼 너무 태연하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관계도 전혀 하려하지 않고 말도 없고 답답합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 부모 학대와 폭력을 심하게 겪었고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유년 시절 사귀던 20대 여자를 죽음으로 잃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명을 써 교도소 생활까지 했답니다. 이런 영향들이 복합되어 성매매를 하고 결핍이 커서 그런 건가요? 남편은 가망이 없는 사람일까요? 남편은 삶의 가치도 의미도 없이 희망 없이 마귀 할멈한테 홀린 듯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달게 받겠으니 이 문제 좀 다뤄주세요. 20대 여자는 업소녀였답니다. 네. 아휴, 그 남편분이 이제 성매매에 빠져 있고, 네. 이제 아내분은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고, 그쵸. 이런 상황이죠. 네네. 그 남편분이 성매매에 빠진 심리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어릴 때 뭐 부모의 학대가 있었다, 폭력이 있었다, 네네. 뭐 방치돼 있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럼 상대적으로 사랑에 대한 애정이나 결핍이 크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면 누군가한테 집착하기 마련이에요. 아. 누군가 특히 이제 성적인 집착, 예, 그게 나타날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성매매에 영향을 많이 줬을 거예요. 많이 줬을 거고. 네네.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20대 때 이제 만났던 여자가 사망을 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오해를 받아서 교도소도 갔다 오고. 예. 근데 그 20대 사망한 여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였다라는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분이 그 성매매 업소를 찾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실은. 어떤 이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이 이제 발생한 지 뭐 몇 주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방송에 크게 한번 나왔는데 이제 그 방송 나오면서 어떤 부모님들이 나오시냐면 네. 저 팽목항에 가셔가지고 사시는 부모님들 얘기가 나와요. 예. 어. 그 왜 그러냐면 네. 자 인간은요, 네. 예, 다 나라는 건 없어요. 음. 다 상대적인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팽목항에 내려가신 부모님들이 왜 그러냐면 자식들이 죽었어. 네. 그럼 난 부모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지금은. 지금 현재는 누군가의 부모가 아니에요. 네. 자식이 상실됐으니까. 예. 예. 하지만 그분들 계속 부모가 되고 싶은 거야. 음. 예. 그분들은 부모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직장을 잃으면 직장인이 아니죠. 아니죠. 예. 그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자식을 잃으면 나는 그 자식의 부모는 아닌 거예요. 네네. 현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람 말이 그렇게 쉽게는 안 되잖아. 사람 되죠.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로 계속 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목숨을 잃은 그 팽목항에 가셔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거를 몇 년 동안 하시고 농사 지시고 이렇게 사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자녀를 계속 하늘나라로 갔지만 하늘나라로 가는 그 자녀를 계속 붙잡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계속 찾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자,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의 심리예요. 인간이 그래요. 자, 근데 남편의 20대 때 만났던 여자, 유흥업소 여자였고 사망을 했다. 네. 예, 남편은 그 여자를 지금 마음이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자녀들을 목숨을 잃은 부모님들이 팽목항에 계속 찾으시는 것처럼 팽목항에 계속 찾고 자녀가 있었던 흔적을 계속 찾는 것처럼 이 남편분도 이 자기 애인을 계속 찾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아이고.
이게 중독의 원인입니다. 네, 이게 남편분이 성매매 업소 계속 찾고 있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분께서 그 상대 여자를 계속 그리워하는 것 같다. 뭐 못 만나게 하니까 우울해하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네요. 예, 정확히 보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남편분이 그러니까 여성의 대체 여성이죠. 네. 대체 여성을 계속 찾고 있으면서 그 못 만나게 하니까 자기를 이제 나라는 존재가 또 상실된 것 같고 막 이렇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이러죠, 사람들이. 그래서 알코올 중독 있는 사람 강제로 술 못 먹게 하면 우울증 걸려요. 네. 예, 네. 그 심지어 이제 자살까지도 합니다. 어. 예, 그래서 알코올 중독 있으신 분들은 그 술을 끊으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 남편분이 유흥업소 찾는 심리는 그거다. 내가 20대 때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네. 이게 뭐 서로 싸워서 헤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싸워서 헤어지면 나 이제 네 애인 안 해! 하고 이렇게 되돌아온 거잖아. 네. 그럼 그러고 나서 그 여자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사랑을 했어.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죽어버렸어. 네네. 그럼 나는 헤어질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상태로 그 여자가 상실된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죠. 아. 예. 그러면서 그 여자를 대신할 사람을 계속 유흥업소로 가서 찾는 겁니다. 이게 그 정신분석학으로 얘기하면 이제 멜랑콜리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예. 네. 예. 네. 이 남편분은 치료를 받으셔야 될 뿐이에요. 어. 예, 예. 우울증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평생 지금 30년 결혼 생활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아내분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그 남편의 두 번째 여자로 30년 살아오신 겁니다. 아. 예. 안타깝군요. 남편분의 두 번째 여자로 이제 30년 살아오신 거예요. 아이고. 마음속에는 이제 헤어지지 못한 여자를 계속 붙잡고 계셨고, 예. 그리고 이제 살고 있는 부인은 옆에 있고, 예. 그래서 뭐 이거 여담인데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제 재혼을 하는 경우에 네. 그 여성분들이 이혼한 남자보다는 사별한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혼한 거는 저 사람이 조금 뭐가 성격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래서 차라리 사별한 사람이면은 뭐 내가 좀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결혼하신 경우인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위험해요. 사별도 마찬가지예요. 사별도 내가 그 부인하고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잖아. 그럼 자기는 부인이 상실이 됐지만 누군가의 남편으로 계속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면 본처가 아니라 첩같이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위험합니다. 예. 그냥 항상 그리워하고 그렇죠. 예, 마음에 담고 예, 있기 예.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현명하신 여성분을 내담자로 받은 적이 있는데 네. 되게 현명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인이 사별을 했대. 그리고 제사를 지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부인분이 이제 그 남편의 전처 제사를 지내주시더라고. 예. 뭐그 정도까지 되면 괜찮아요. 예. 내가 그 정도 내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내가 그 뭐 어떤 용기가 있다. 네, 깜냥. 어, 마음의 네. 그릇이 크다. 내가 그걸 수용할 수 있다. 그럼 그 정도까지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전처를 그리워하는 걸 나 용서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예, 그러면 이제 사별하시면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남편분도. 자, 그리고 이제 아내분의 이제 심리를 좀 보면, 네. 자, 30년 넘게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이분들이 나 헌신적으로 열심히만 살아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성격이 좀 회피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아, 이런 분들이 좀 회피적인 게 있다. 네네. 좀 회피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뭐 남편이 좀 눈치가 좀 이상해서 네.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마 남편분 평생 좀 그러셨을 거예요. 네. 평생 좀 마음에 그 20대 때 돌아가신 그분을 생각하고 사셨을 거라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네. 헌신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건 30년 동안 뭔가에 내가 집착하고 산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애, 자기 자녀, 네. 또 경제 문제 이런 데 이제 좀 이렇게 집착적으로 좀 사세요. 네, 네. 네, 그러고 이제 옆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회피적이니까 뭔가 고개를 탁 돌리고 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남편이 잘 안 보이죠. 어.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할 일이 조금 나아졌어. 네. 여유로워졌어. 아. 그럴 때 남편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예. 보통 이 시기에 많이 눈에 들어와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자녀들이 출가하고 이제 30년 사셨다고 그러면은 뭐 자녀들도 다 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애들도 출가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제 삶의 여유가 생겨서 그때 남편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딱 보니까 우리 남편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여자가 있네? 네. 그때서야 이제 그 다른 것에 집착했던 성향이 남편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화기도 뒤지고 복구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관심이 쏠린 것이다. 네. 작년부터 이상한 게 아니라 어. 제가 볼 땐 지금 관심이 쏠린 것 같아요, 아내분께서. 네, 네. 그리고 뭐 이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 협박도 하고 미행도 하고 뭐 이러시는데 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네. 예, 별로 효과 없어요. 효과 없나요? 예, 효과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네. 아내분께서는 그게 좀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첫 번째 네. 헤어진다. 네. 이혼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 왜 이혼 못 하시는지 아세요? 왜 못하실까요? 예, 기댈 데 없어서 그래요. 아. 이제 본인이 이제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분이다. 음. 그럼 이분들은요 책임감만 강해. 의존성이 없어. 근데 인간은요 의존성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예, 사람이 힘들 때 누구한테 기대고 예, 내가 누군가 같이 살아가는 건 상호 의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누군가한테 내가 의존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그 의존을 잘 못하세요 이분들은.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나면 이제 뭐 홀로 떨어져서 이제 뭐 낙동강 오리알 뭐 이렇게 될까봐 좀 겁이 나서 이혼 못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네, 네. 책임감은 좀 내려놓으시고 예, 좀 의지할 사람, 예, 의지할 곳 이런 걸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혼을 결정하셨다면은 나 이제는 의지하고 살겠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시고 나서 이제 의지할 사람을 딱 찾았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아,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이제 결핍이 돼 있으면요 이것저것 뭐 선택을 못 합니다. 예, 이게 쉽게 얘기해서 내 남자 없어가지고 힘드신 거 아니에요. 예, 그쵸? 그렇죠. 예, 네. 내 남자가 자꾸 밖으로 돌고 이러니까 억지로 붙잡고 계시는 거라고. 예, 억지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분도 상대적으로 의존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의존성이 높으신 분들이 성매에 빠지고 이러니까. 예, 네, 네. 예, 그 20년 전에 돌아가신 분 아직도 20대 때 돌아가신 분, 네. 20대 때 돌아가신 분을 마음속에 계속 붙잡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의존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네. 뭐그 여자를 절절히 사랑했다고 하기보다는 예, 그렇게 의존적이고 붙잡고 있고 자기 거 놓지 못한다. 그 남편분 이혼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 예, 네, 네. 이혼도 하시려고 그러면 20년 전 돌아가신 마음에서 놔야 되는데 못 놓고 계시잖아. 예, 그래서 이혼도 못 하실 분이다. 네.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면 아내분이 빨리 의지할 곳을 찾으시고요. 아내분이 주도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남편분한테 이혼해줘 그러면 절대 안 해주실 거예요. 예, 절대 안 해주십니다, 남편분. 아내분이 주도적으로 이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다. 예, 그럼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 네. 쇼윈도로 살아가는 거죠. 네. 자, 쇼윈도 부부라 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남편분 성매매를 허락하십시오. 아, 네. 쇼윈도로 사는데 성매매는 하지 마라 이거 안 돼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쇼윈도로 못 사는 거예요. 네, 네. 자, 성매매를 해라. 일부러 얘기할 필요는 없어. 근데 그 남편한테 관심을 꺼라. 하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예, 하든지 말든지. 내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그러면은 이제 차라리 쇼윈도로 살고 성매매 해라. 예, 대신 섹스는 나랑 하지 말자. 예. 왜냐면 이제 뭐 전염병 그렇죠. 오면 안 되잖아. 네, 네. 예. 건강이 예, 자기 내 몸 지켜야 되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내분께서는 쇼윈도로 살 때 대신 본인이 이제 관심을 딴 데로 쏠릴 곳을 좀 찾으셔야 돼요. 지금 시선이 남편한테 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다른 곳에 관심 돌려야죠. 그게 뭐 본인의 공부라든가, 예, 뭐 자아 성장이라든가, 뭐 종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네. 봉사 이런 거 괜찮고. 아니면 남편도 나가서 성매매를 하는데 뭐 나도 이제 뭐 이 나이 들어서 뭐 아유 나도 뭐 이 나이 때 뭐 남자 우리 남편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남자 만나고 싶다. 예, 그러면은 이혼을 전제로 쇼윈도로 사시는 것도 괜찮지. 예, 이혼을 전제로. 쇼윈도로 살다가 이제 이거 남자들 보다 저 남자한테 내가 기대해가지고 그 내가 30년 동안 결핍된 사랑을 내가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좀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탁 갈아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혼을 전제로 쇼윈도로 사는 것도 괜찮죠. 예. 근데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네. 이러면은 이제 남자는 찾지 마시고, 예, 남자는 찾지 마시고, 이제 뭐 종교라든가, 뭐 직업이라든가, 뭐 또 뭐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 자신의 관심을 쏠릴 만한 뭔가에 전념을 하세요. 예, 그리고 남편은 성매매를 허락해라. 네. 네. 자, 세 번째, 네. 화합해라. 화합. 예,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그죠? 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화합을 내면요. 네. 자, 아내분 지금까지 헌신봉사하면서 살아왔던 마음 싹 버리시고 예, 새로운 여자가 되셔야 됩니다. 새로운 여자요. 예. 어떤 새로운 여자가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네. 지금 남편을 사이에 두고 두 여자가 싸우는 거야.
죽은 여자하고. 어. 아이고야. 음. 네. 그 귀신한테 홀려 있는 그 여자를 뺏어와야 돼. 네. 네. 귀신한테 홀려 있는 거라고 지금 남편분이.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 이제 점집 가면 구태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남편분이 지금 20대 때 돌아가신 그 여성분, 그 귀신한테 홀려 있는 거야. 그러면 니 돌아와라 혼내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내가 뺏어와야지. 뺏어와야 된다. 귀신으로부터. 귀신을 이겨야 되잖아. 네, 그렇죠. 뺏어오려면. 예. 뺏어오려면 그 20대 때 돌아가신 그분을 이겨야 되잖아. 그죠? 네. 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예, 왜냐면요. 네. 그 여성분이 이제 유흥업소 여자였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분 유흥업소 여성에게 빠질 만한 남편이에요. 네네. 그죠? 네. 그러면 더 유흥업소 여자가 돼야 돼. 예. 그리고 남편 아직 정신 상태는요. 네. 남편의 사랑의 관념은 그 20대 때 돌아가신 그분에게 빠져있기 때문에 아직도 20대입니다. 예. 지금 나이는 뭐 50이 됐든 60이 되셨든 간에 아직까지 20대 그 시절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고착화된 거죠. 네네. 그럼 20대 남자를 뺏어올 수 있을 만큼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남자 뺏어올 수 있을 만큼 훨씬 더 야해야 되고, 예, 훨씬 남자 밝혀야 되고. 그 옛날에 그 드라마 미래가 생각나네요. 아, 거기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김희애 씨는 좀 나이가 많고요. 이제 유아인 씨가 20대예요. 김희애 씨는 중년이고. 네네. 예, 근데 둘이 막 사랑을 하는 드라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매혹적이고 매력적이고 업소녀가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 네네. 그런 말씀이시죠. 예, 20대 남자도 뺏어올 수 있을 만큼 훨씬 매력적인 여성이 돼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훨씬 더 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흥업소 여성들이 이제 성에 대해서 좀 자유롭잖아. 그렇죠. 예, 본인들 그 정도 되셔야 돼. 개방적으로. 예. 그러니까 남편이 없을 때, 네. 남편이 없으면 나가가지고 20대 남자하고 바람이라도 필 정도. 예, 이 정도 되셔야 된다고. 그래야 남편이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예. 남편 기준에서는 그런 여자가 좋대잖아. 거기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20대 남자도 유혹해서 내가 잠을 잘 정도. 예,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네. 남편이 어느 성에 집착이 돼 있죠. 남성들이 성적으로 나에게 집착하는 걸 좀 즐기셔야 돼요. 예. 와,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죠. 지금 이연세에 이제 그렇게 갑자기 확 돌변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차라리 이 아내분께서 신혼이라면은 내가 남편을 좀 뜯어 고치겠다. 맞아요. 나도 남편에 맞춰 좀 바뀌겠다. 이러면 이제 좀 연습도 하고 이래도 되거든. 근데 사람이 세월이 있잖아. 네네. 지금 최소 50대, 많으면 60대실 것 같은데. 그러시겠죠. 예, 네. 사람은 세월이 있어 확 바뀌긴 쉽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이제 화합을 해야겠다. 남편의 성매매를 내가 끊어놓겠다. 예, 그러면은 그 20대 때 돌아가신 그 귀신보다 훨씬 더 매혹적이고, 훨씬 더 유혹적이고, 훨씬 더 성적인 것에 개방적이고, 훨씬 더 남성의 성 집착이 즐겁고, 그걸 다 받아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예.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남편분이 성매매를 끊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손쉽거든요. 돈 주고 이제 성을 취한다는 게. 너무너무 손쉬워요. 그래가지고 이 끊기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네. 혹시 네. 이제 아내분께서 앞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옛날에 죽은 그 여자분의 제사를 지내드린다든지 정말로 이제 점집 가서 굿을 좀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네. 나쁜 방법은 아닌데 네네. 꼭 그 자리에 남편분이 동참해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줄 때도 남편 보자고 당신 그 20대 때 죽은 여자 있지? 이제 당신 내가 거기서 그 사람 제사 지내줄게. 같이 나랑 하자. 그러면서 진짜 대신 이제 마음이 진심 어려워져. 옆에 남편도 느껴. 그냥 쇼인지 진짜 내 옛날 여인을 진짜 추모하는 그런 건지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라도 해보면은 남편분이 조금 바뀔 가능성은 있나요? 가능성은 없지 않죠. 예, 가능성은 없지 않죠. 그런 방법도 예, 예. 있겠다. 그런 방법도 있는 거죠. 예. 화합을 하시려면 근데 그런 것들이 된다고 해도 네. 남편분은 다시 돌아간다. 예. 아내분께서 이렇게 확 개방적이 안 예, 되시면 예, 그렇죠, 그렇죠. 이미 그 맛을 봤잖아요. 그게 남편의 또 취향이잖아. 남편의 취향이 그런데 어떻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귀신 하늘나라로 보낸다 그래도 남편이 다시 붙잡고 내려와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굿하면 돈만 날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많구나. 음. 네, 그렇죠.
예, 아이고, 어떻게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네, 그런 마음이고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네, 첫 번째, 이혼한다. 이혼하려고 하면요, 이제 헌신하지 마시고요. 기댈 사람 찾으세요. 네, 두 번째, 쇼윈도로 산다. 그럼 남편분 성매매를 허락하십시오. 예. 그리고 본인은 다른 시선을 집중할 곳을 찾는다든가, 예, 또는 갈아탈 마음으로 쇼윈도를 하세요. 자, 세 번째, 화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돌아가신 그 귀신한테 남편을 뺏어와야 되는 겁니다. 남편한테 귀신 찾아가지 마라! 귀신 찾아가지 마라! 남편 조진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예, 그 남편 머릿속에 있는 그 가상의 인물과 싸워서 이기셔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한번 노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나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상담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사연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드립니다. 또 상담을 원하실 때도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